이번에는 노바렉스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게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줍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제 국내 건강기능식품주들이 한 2021년까지 이제 고점을 치고, 주가가 한 2, 3년 정도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였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건기식 시장 자체가 내수는 상당히 좀 포화가 되고 이제 성장이 좀 정체가 됐는데, 최근에 변화가 뭐냐면 수출, 여기도 이제 수출 시장이 상당히 좀 급속하게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상반기 때 돌이켜 보면은 화장품이라든가 음식료, 라면 이런 주식들이 어떤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시장이 정체돼 있어서 그동안 주가 좀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내수만 하는 업체들은 내수 쪽에서 크게 성장은 없었죠. 근데 상반기 때 왜 이렇게 주가를 뽑았냐? 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의 수출이, 미국과 이제 중국 제외, 미국, 일본, 동남아 쪽 수출이 급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라면 음식료도 수출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도 수출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동안 주가는 많이 하락을 하고, 밸류에이션은 좀 상당히 싼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목표가를 하향을 했어요. 목표가를 하향을 했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되는 게, 이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이 주가에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향을 안 해놨으면 이 괴리가, 이 현재 주가랑 자기 목표가랑 괴리가 너무 커졌으면은 일단은 그 업데이트를 할 때 좀 줄여놔요. 그런 차원에서 목표가를 약간 하향했다는 거고, 전반적인 내용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일단 시가총액은 1840억 정도 되고요. 일단은 1분기까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1분기 때 보시면은 매출이 566억, 영업이익이 36억, 즉 전년 동기 대비 다 18%, 그 다음에 28% 감소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수출 쪽은 40% 증가를 했다. 다만 내수 쪽이 30%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전사적으로 이렇게 18% 정도 감소를 한 건데요. 이 실적 부진의 원인은 일단은 뭐 건기식 쪽 내수 시장이 정체가 좀 된 건데, 일단은 뭐 주요 제품 원료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더 악화됐다. 그러니까 요것만 해소가 좀 되는 거죠. 다만 2분기 중에는 어떻다? 이 원료 수급이 재개되며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수출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되게 엄청나게 좀 좋아집니다. 즉 주요 고객사의 중국 시장 내 수요 증가로 ODM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월 달에 수출 실적, 우리 월마다 또 나옵니다. 여기도 월별 수출 실적이 나오는데 2분기 수출 매출이 1분기 때가 169억이었죠. 근데 2분기는 150억 정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826억,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77억,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성장을 한다. 일단 1분기까지는 감익을 했는데 2분기부터는 수출이 돌아서고 1분기 때 안 좋았던 그 원료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2분기 때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사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매출은 3천억, 영업이익은 257억. 그동안에 감익에서 돌아선다. 증가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1분기 때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그거를 빼면은 2분기부터 이제 하반기까지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일단은 수출, 특히 이제 중국향 ODM 물량이 확대가 되고 신규 고객사도 추가되고 있다. 특히 이제 해외 매출이 마진이 높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상승을 하고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수출 비중이 중요하다 그랬죠. 해외 매출 비중은 2020년도 2%에서 올해 30%까지 확대가 될 거다. 즉 기존의 이제 내수 쪽은 뭐 여전히 크게 성장은 안 하겠지만은 수출 쪽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이제 국내 최초로 모바일 건강 개별 인증형 원료를 뭐 연내 제품화한다. 뭐 이거는 플러스 알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 건 뭐다? 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하향을 시킨 거지, 이 회사가 안 좋아져서 하향을 시킨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소폭 성장을 했어요. 소폭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2021년도에 300억을 찍고 22년, 23년도에 이제 감익한 트렌드였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갔죠. 근데 1분기까지는 안 좋아서 260억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수출 때문에 돌아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게 연간 매출액이니까 좀 쪼개서 한번 볼게요. 자, 내수 매출은 2022년도에 2,500억 고점을 찍고 그냥 증가는 못하고 그냥 스테디하게 유지만 한다. 다만 수출이 어떻게 된다? 수출이 300억에서 작년에 750억, 이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수출이 올라오는 그림이다.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분기별 실적을 보면은 1분기 때가 안 좋았다 그랬죠. 원료 수급 문제로 50억에서 36억으로 감익을 했는데, 자, 2분기부터는 어떻게 된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까만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2022년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 회사의 이제 성장 동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월별로 제가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전력기기라든가 뭐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월별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을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 노바렉스가 이제 충북 청주시에서 나가는 물량을 트래킹한 거예요.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은 뭐다 수출이 어떻게 돼요? 연초부터 이렇게 쭉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 숫자는 거의 사상 최고치가 되는 거고요. 이 빨간 선은 수출 단가입니다. 당연히 수출 단가도 이렇게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난다. 즉 수출의 방향성이 우상향이다. 이제 요게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수출 비중이 어떻게 됐죠? 20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30%까지 올라왔고, 이 수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날수록 내수 시장의 정체를 만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캐파 자체도 계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수출에 늘어날수록 이 회사는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1분기까지는 안 좋았다. 1분기 때 왜 안 좋았냐? 원재료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수출이 매월 아까 봤죠? 매월 증가하면서 2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우상향을 할 거다. 이 수출이라는 건 뭐야? 중국향 ODM 물량이라든가 신규 고객사까지 더해지는 추세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회사가 최근에 지분 증여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대주주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은 그게 바닥 신호라 그랬죠. 왜냐면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은 증여세를 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주주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했다는 건 주가의 바닥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가장 또 큰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공시를 보시면은 6월 24일 날 이 권석형이라는 아빠, 55년생이죠. 이 권수희와 권수혜 두 딸, 85년, 89년생한테 100만 주, 50만 주씩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를 보면은 두 딸을 합치면은 이 대주주보다 이 아빠보다 좀 많아진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큰 딸 같은 경우에는 0%였어요. 기존에 0%였는데 50만 주를 처음으로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부사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녀, 이 권수혜는 시장에서 이제 승계인으로 추축을 받았었고 올 초에 이미 부사장으로 취임을 했고 50만 주를 받아서 이제 8%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분 승계 후에 이 아빠 지분이 12.5%고 두 딸 지분이 14%, 즉 이렇게 어느 정도 넘어섰다는 거고,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도 지난 한 3년간의 주가 하락에서 어느 정도의 바닥 신호를 본 거라고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인데요. 이 건기식주들이 다 국내 이제 고성장으로 해서 이제 2021년도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고점을 쳤습니다. 고점을 치고 거의 한 2년 반 동안 이 주가가 좀 빠졌죠. 여기도 이제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 고점과 고점을 이 하락 트렌드가 못 넘었었죠. 계속적으로 못 넘고 쭉 빠졌다가 자, 올 연초까지도 했다가 못 넘었다가 이제 돌아설랑 말랑을 합니다. 그럼 주봉상으로도 거의 쌍바닥이 모양이 좀 완성이 좀 되는 거죠. 일단은 차트상으로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을 보더라도 자, 연초에 계속적으로 바닥 다지기를 했었죠. 바닥 다지기를 했었고 요날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요 날이 아까 6월 24일 증여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상당히 호재로 본 건데, 뭐 이렇게 많이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사실 V자 반등보다는 계속적으로 눌림목을 주면서 갈 것 같아요. 일단 방향은 좀 윗방향으로 좀 보고 눌림목마다
접근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사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사실 시가총액 상위 몇 종목 위주로만 지금 시장이 사실 오르기 때문에 조금 소외 현상이 좀 크실 겁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ADR이 한 66까지 지금 빠졌어요. 물론 이제 금투세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뭐 극단적인 차별화, 극단적인 쏠림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되돌림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이런 수급 쏠림으로 기존의 주도주라든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는 기업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좀 저가에 좀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우투머니 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